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엄마, 내 말 들려? 이번 한 번만 믿어줘가 엄마. 제발 이번만은. 그날 밤 내가 문을 열었더라면 내 아들은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이 말을 입 밖에 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저와 같은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1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던 시각이었어요. 저는 낮 동안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설거지까지 끝낸 참이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68배 나이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비였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니까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에 섞인 다른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들렸어요. 쿵, 쿵, 쿵. 이번엔 더 급하게, 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옆집 아주머니는 아닐 겁니다. 이런 시간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릴 분이 아니니까요. 설마 도둑인가? 아니면 취객이 집을 잘못 찾아온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이었습니다. 제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에 젖은 것처럼 축축하고 추위에 떨리는 것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5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 가끔씩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들려오는 건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엄마, 미안해.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다 털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사라지고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의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전화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었고 도와줘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제 삶도 지키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지금 이 밤에 제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민수야, 지금 몇 시인데?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나 지금 또 돈 얘기하려고 온 거야?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야, 엄마 이제 지쳤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내일 다시 와. 지금은 너무 늦었어.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점점 더 거세게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작게, 더 떨리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내일 와. 지금은 안 돼. 저는 현관에서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했습니다.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가슴 한편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피곤했고 또 내일 아침이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리고 제 아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계속 문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점점 더 크게 울렸을 뿐입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가 조금 안 됐더군요.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에 울리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알게 됐어요.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누군가 아프거나 누군가 다쳤거나 아니면 더 나쁜 소식일 때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사님 댁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경찰서입니다.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 계십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있는데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37세. 네. 제 아들 맞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경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어젯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얼마나 다쳤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아드님은 경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새벽 2시경 동사거리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비를 맡은 채로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늦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드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제 아들이? 어젯밤 제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들이? 어머님 계세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전화기를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그곳에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안에 있었고 아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제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일 와. 그 말이 제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제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내일 와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관 앞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제 울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고리를 붙잡고 제 아들이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입니다. 경찰이 멈춰섰습니다. 하얀 문 앞이었어요. 문 너머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말이죠. 어머님,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정말 죽었다는 게, 제가 정말 아들을 잃었다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어요.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천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수야.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큰아들 민수였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 말이죠. 저는 다가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어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따뜻하던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왔어.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어요. 민수야, 일어나. 엄마가 문 열어줄게. 일어나서 집에 가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확인하셨습니까? 아드님이 맞으십니까?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민수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몸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민수가 제 집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집을 나섰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다가 동사거리 근처에서 미끄러졌대요. 그대로 차도로 넘어졌고 지나가던 차에 치였답니다. 운전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대요. 경찰은 민수의 주머니에서 제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한 거였어요. 혹시 어머님 댁에 들르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었어요. 문 앞까지 왔었습니다. 문을 여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 아들이 살아서 저를 찾아온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아드님 소지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의 낡은 지갑, 젖은 휴대전화,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면에 쓰인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마에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편지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쓴 편지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갔지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바닥에 얼룩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어요.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발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민수야, 여기 서 있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정말 몰랐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우산이었습니다.
민수의 우산이었어요. 낡고 부러진 우산이었습니다. 살이 몇 개나 부러져 있었고 천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산으로 비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비를 제대로 막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 아들은 이런 우산 하나에 의지해서 빗속을 헤매며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우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젖은 천에서 빗물과 흙냄새가 났어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주머니에서 만져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하얀 봉투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안의 편지는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지는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수의 글씨였어요. 엄마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시죠? 저예요, 민수. 이 편지를 쓰는 게 참 어렵네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알아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엄마한테 손만 벌리고 정말 못난 자식이었죠. 엄마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제가 다 날려버렸잖아요.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만 했죠. 엄마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손을 벌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엄마가 전화 안 받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였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라는 걸요. 저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공사장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택배 일도 해봤습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물류센터인데 거기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정규직도 될 수 있대요.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빚도 천천히 갚을 거예요. 이번 달부터 분할 상환 시작했어요. 오래 걸리겠지만 꼭 다 갚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드린 돈도 꼭 돌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아세요? 오늘 첫 월급을 받았거든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제 손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에요. 이 돈으로 엄마 좋아하시는 것 좀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엄마를 찾아가려고요. 이 편지하고 작은 선물 하나 들고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요. 엄마, 나 이제 잘할게.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엄마 웃게 해드릴게.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사랑해요, 엄마. 민수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첫 월급이라고요? 일자리를 구했다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 아들은 돈을 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선물을 주러 온 거였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돈 얘기하러 왔냐고 했습니다. 내일 와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듣지도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들의 목소리, 제가 한 차가운 말들. 또 돈 얘기하러 왔냐?
내일 와.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한 말인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새벽이 되면 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민수가 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골목 차갑게 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민수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잘할게. 이제부터는 엄마 웃게 해드릴게. 사랑해요, 엄마. 제 아들이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문 하나 때문에, 제 완고함 때문에 저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민수의 소지품도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젖은 휴대전화, 그리고 작은 쇼핑백 하나. 저는 그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붉은색 포장지로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었습니다. 목도리였습니다. 부드러운 털실로 짠 목도리였어요.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첫 월급으로 저를 위해 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마치 아들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민수는 이제 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두른 채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민수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예요. 옆집 사는 박 씨.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음식을 담은 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이것 좀 드세요.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라 위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밤 말이에요. 아드님 여기 오신 거 제가 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셨다고요? 네. 밤 11시 반쯤 됐을 거예요. 저도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거든요. 아드님이 여기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비를 맞고 계셨어요. 우산이 부러져서 제대로 비도 못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산 드릴까 하다가 아드님이 문을 두드리시길래 곧 들어가시겠거니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제가 다시 나가봤어요. 소음 때문에 잠이 안 와서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말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아드님이 아직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문 앞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비를 계속 맞으면서요. 뭐라고요? 계속 중얼거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엄마, 엄마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가족 일에 제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시간이요? 1시간 동안 제 아들이 밖에 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정 넘어서 1시쯤 됐을까요? 그때 아드님이 가시더라고요. 비틀비틀 걸어가시는데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요. 제가 따라 나가볼까 하다가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제가 우산이라도 드렸을 텐데요. 아니면 집에서 쉬다 가시라고라도 했을 텐데.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이요. 제 아들은 1시간 동안 제 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저를 부르면서 말이죠. 저는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이불 속에 누워서 귀를 막고 아들을 외면하고 있었죠.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요. 모두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현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들이 1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부러진 우산을 들고 이곳에 서 있던 제 아들의 모습을요. 문을 두드리고 제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던 모습을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물을 들고 왔다고 했죠. 편지도 써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직접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엄마, 나 이제 잘할게. 엄마 웃게 해드릴게.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말로는 자정이 넘어서 민수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그 사이 2시간 동안 제 아들은 어디를 헤맸을까요? 비를 맞으며 어둠 속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저를 원망했을까요? 왜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책했을까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구나. 엄마가 날 거부하는 게 당연하지 하고 생각했을까요? 제 아들의 마지막 2시간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아들이 외롭고 슬펐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던 자리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골목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꺼내서 목에 둘렀습니다. 민수가 사준 목도리였어요. 아직도 새 것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엄마가 잘 쓸게. 평생 간직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목도리가 따뜻하게 제 목을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어요. 만약 그날 밤 문을 열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민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에게 편지를 보여줬겠죠. 선물도 건넸을 거예요. 엄마, 이거 엄마 드리려고 샀어. 첫 월급으로 샀어. 많이 춥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겠죠. 오랜만에 모자가 마주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함께 밥을 먹고 민수는 일하러 갔을 겁니다. 엄마, 다녀올게. 저녁에 또 올게. 그리고 정말 저녁에 왔겠죠.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그 상상 속의 따뜻한 밤은 영원히 오지 않을 밤이 돼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웃 몇 분과 민수가 일하던 회사 사람들 몇 명이 전부였죠. 관 속의 민수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영정사진은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웃음기가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관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 안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눈을 뜨지 않을 제 아들이요. 화장을 하는 날 저는 관에 편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문을 열어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완고했어.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러지 못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도 몰랐고 날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도 몰랐어. 엄마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도리 고마워. 엄마가 평생 간직할게. 내가 사준 거니까 엄마가 소중히 간직할게. 민수야, 편히 쉬어. 이제 아프지 마. 엄마가 나중에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넣고 관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하얀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 민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책장에는 민수가 어렸을 때 읽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수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 속의 어린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방으로 갔습니다. 5년 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민수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민수가 떠나던 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자던 침대였죠.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민수의 옛날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이어리, 펜, 사진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수학여행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제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문이 생긴 걸까요? 민수가 사업에 실패하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민수를 밀어낸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너무 강하게 독립을 요구한 건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런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위한 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말들이 민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혹시 엄마는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라고 들린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너무 몰아붙인 거야. 미안해.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일주일 전 이맘때 민수가 문을 두드렸었죠.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 거라고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골목만 어둠 속에 놓여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돌아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둔 채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을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버티듯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시장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목도리는 항상 목에 두르고 다녔어요. 민수가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과 똑같은 비였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처럼요. 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비를 맞으며 민수가 걸었을 길을 따라서 말이죠. 광장동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당한 곳이었어요. 길가에는 아직도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놓아둔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여기 왔어. 빗소리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문을 열어줬어야 했는데,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완고했어.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가 알아주지 못했어. 비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항상 내 편이라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자리였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산을 제 머리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집에 가시죠.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아드님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 아드님은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편지에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아주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요. 민수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에 그렇게 썼었죠.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게 그 사랑을 주었어요. 조건 없이, 변함없이 말이죠. 아주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세요. 아드님을, 그리고 어머님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라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어요. 비석에는 민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저는 봉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 편지 받았어.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 읽을 때마다 울었어.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썼잖아. 엄마, 나 이제 잘할게. 엄마 웃게 해드릴게라고.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웃을게. 내가 바라던 대로 엄마가 웃으며 살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야. 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매일 느끼고 있어. 하지만 엄마가 노력할게. 너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모자라.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너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거든. 눈을 뜨니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엄마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저는 봉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편히 쉬어, 우리 아들. 엄마가 나중에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먼저 안아줄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민수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엄마도 사랑해, 민수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이 왔고, 여름이 갔고, 가을이 깊어갔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여전히 민수의 목도리를 두르고 다녀요. 하지만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문을 닫지 않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어줘요. 이웃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도와줍니다. 민수의 방도 정리했습니다. 그곳을 작은 사랑방으로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청년들이 잠깐씩 머물 수 있는 곳으로요. 민수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써 2명의 청년이 거쳐갔어요. 모두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준 건 많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밥과 들어줄 귀, 그리고 열린 문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누군가는 그저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처럼요. 저는 민수의 편지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밤에, 이 비 오는 밤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떨고 있었어요. 저 죄송합니다. 이 근처에 사시는 어머니 댁이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제가 민수 형님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면 어머님을 찾아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갈 곳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서 저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민수가 보였어요. 문 앞에서 떨고 있던, 도움이 필요했던 제 아들의 모습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 맞았네요. 얼른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따뜻한 차 끓여줄게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민수가 보낸 거예요. 민수가 당신을 보냈어요. 청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청년에게 따뜻한 차와 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방, 아니, 이제는 사랑방이 된 그 방을 내주었어요.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청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 알았어. 내가 왜 그날 밤 찾아왔는지.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문을 여는 법을 가르쳐 주러 온 거였구나. 너 혼자만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 수 있게 하려고 온 거였어.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가 이제 잘할게. 내가 못다한 사랑을 엄마가 대신 나눠줄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만약 문을 열었더라면 민수는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영원히 닫힌 채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제 마음의 문, 제가 세상에 닫아 걸었던 그 문 말이에요. 민수는 떠났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열린 문이 의미를요. 이제 저는 압니다. 문은 닫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열기 위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아직 늦지 않은 게 있다는 걸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문 너머에서 민수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요. 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잘할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 문을 두드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의 문은 이제 항상 열려 있을 거야.